1,300명의 사람들. 이것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 혈통 중 하나의 남은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는 동안 탄자니아의 하드자베, 핫사베, 족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할 꿈조차 꾸지 않았을 때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야생 멧돼지를 사냥하기 위해 깨어납니다. 이것은 관광객들을 위한 연출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식도 아닙니다. 실수의 대가가 죽음을 의미하는 땅에서 실제 피를 흘리는 실제 생존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야생 동물과 진정한 다큐멘터리에 열정이 있다면 이 영상에서 나가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도가 눈을 떴을 때 에앗이 호수, 레이크 에앗이 위로 아직 해는 뜨지 않았습니다. 알람시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서 진동하는 휴대폰도 없습니다. 몸은 단순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4만 년의 유전적 기억이 어둠이 지평선의 첫 번째 회색 톤의 자리를 내주기 시작하는 정확한 순간에 이 깨어남이 일어나도록 프로그래밍했습니다. 구도는 나뭇가지 잎사귀 마른 풀로 만든 그의 오두막에서 일어납니다. 이 구조물은 2시간 이내에 조립될 수 있고 다음 날 아무런 후회 없이 버려질 수 있습니다. 하드잡의 좁은 장소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삶을 유지시키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그는 주변 풍경을 관찰합니다. 리프트 밸리지가 모든 방향으로 수 킬로미터 뻗어 있으며 뒤틀린 아카시아와 어떤 정신없는 신에 의해 거꾸로 심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바오밥 나무들이 점점이 박힌 사바나 풍경이 펼쳐집니다. 온도는 여전히 낮아 아마도 15도 정도일 것이고 밤의 습기는 모든 것 위에 얇은 이슬층을 남겼습니다. 몇 시간 안에 온도계는 35도 이상으로 치솟아 모든 움직임을 인내의 시험으로 바꿀 것입니다. 사냥의 창은 좁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구도는 자신의 도구를 보관하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무타테코. 나무로 만든 활인데 이 지역 나무의 섬유는 부러지지 않고 휠만큼 유연하면서도 압축된 스프링처럼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을 만큼 강합니다. 하드잡의 족을 연구한 과학자들은 이 활을 완전히 당기는 데 필요한 힘을 측정했습니다. 311뉴턴. 이것은 성인 남성 체중의 약 70%에 해당합니다. 30kg짜리 시멘트 자루를 한 손가락으로 들고 30m 떨어진 움직이는 목표물을 겨냥하면서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구도가 매일 아침 하는 일입니다. 화살들은 작은 가죽 용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3가지 다른 유형이 있으며 각각 특정 기능이 있습니다. 불에 달구어 단단하게 만든 나무 끝이 달린 화살은 새와 작은 동물을 위한 것입니다. 이웃 부족과 교환한 낡은 못과 도구로 만든 단조된 금속 끝이 달린 화살은 더 작은 영양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구도는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금속 끝 바로 아래에 검고 끈적끈적한 물질이 묻은 독화살을 선택합니다. 오늘 그는 야생 멧돼지를 쫓을 것입니다. 잠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굽은 나무 막대 하나와 몇 개의 뾰족한 막대기로 무장한 60표 기의 남자가 150m까지 나갈 수 있고 시속 48km로 달릴 수 있으며 정육점 칼처럼 살을 찢을 수 있는 굽은 엄니를 가진 동물과 맞설 것입니다. 성체 멧돼지의 아래 엄니는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자라며 길이는 15cm에 달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인상적인 위 엄니는 늙은 수컷의 경우 60cm에 이르며 뼈로 된 10m 반월도처럼 위로 굽어 있습니다. 복부에 직접 타격을 가하면 단 몇 초 만에 인간의 내장을 적출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감히 그런 가능성을 고려나 하겠습니까? 답은 독에 있습니다. 하드잡의 족은 에앗이 호수 주변 몇몇 곳에서 자라는 분홍색 꽃이 피는 다육식물인 사막의 장미에서 추출한 물질을 판주코라고 부릅니다. 제조 과정은 길고 위험합니다. 먼저 식물의 가지를 잘라 젖은 펄프가 될 때까지 으깹니다. 그런 다음 이 펄프를 짜서 심장 배당체 카르디아크 글라이코시데스를 함유한 우윳빛 즙을 추출하는데 이 화학 화합물은 심장 기능을 방해합니다. 그런 다음 이 액체를 진흙솥에서 모든 물이 증발할 때까지 천천히 끓여서 타르처럼 검고 끈적끈적한 잔여물을 남깁니다.
하드잡의 족은 또한 꿀길자빗의 호네귀드라고 불리는 작고 회갈색인 새와 특별한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사냥꾼이 벌집을 찾고 싶을 때 그는 특정한 휘파람 소리를 내거나 독특한 리듬으로 나무 몸통을 두드립니다. 이 신호를 인식한 새는 자신의 울음소리로 응답하고 스스로는 열 수 없는 벌집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냥꾼은 때때로 수 킬로미터 동안 새를 따라가 바오밥 나무나 아카시아 나무 안에 숨겨진 꿀 보물에 도달합니다. 연기를 사용하여 벌을 진정시키고 꿀을 채취한 후 사냥꾼은 대가로 새에게 밀랍 한 조각을 남깁니다. 인간과 야생 조류 사이의 이 파트너십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두 종 모두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정 행동을 발전시켰습니다. 어떤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법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4만 년의 상호협력이 지구상에서 인간과 야생 동물 사이의 가장 놀라운 관계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잔여물은 효능을 잃지 않고 몇 주 동안 휴대할 수 있는 작은 공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냥할 때가 되면 사냥꾼은 물질을 침으로 적셔 손가락 사이에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 금속 바로 아래 화살촉 주변에 조심스럽게 바릅니다. 독은 즉시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물의 심혈관계에 작용하여 처음에는 다리에 힘이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점진적인 무기력증을 유발하며 마지막으로 완전한 붕괴를 일으킵니다. 먹잇감의 크기와 사격의 정확도에 따라 이 과정은 20분에서 몇 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구도는 산조, 샨조라고 불리는 다른 식물에서 추출한 또 다른 종류의 독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강력하지만 찾기가 더 드물고 어렵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웃 부족의 목축업자와 농부들의 침범으로 하드잡의 족의 영토가 점점 줄어들면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많은 식물들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에 하드잡의 족이 점유했던 면적은 현재보다 3배나 넓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단 몇만 헥타르만이 남아있으며 그마저도 끊임없는 위협 아래 있습니다. 사냥 그룹이 조용히 형성됩니다. 구도 외에도 고대 기술을 배우고 있는 약 14세의 청소년을 포함하여 3명의 남자가 더 합류합니다. 출발 의식은 없습니다. 동기부여 연설도 없습니다. 하드잡의 족은 불필요한 말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은 눈빛, 미묘한 몸짓,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함께 살고 자고 사냥하며 얻은 공유된 이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진흙 위의 흔적이 밤 동안 멧돼지들이 방문했음을 나타내는 알려진 수원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건기는 남아있는 소수의 수원지 주변으로 동물들을 집중시켜 사냥을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포식자들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멧돼지들도 알고 있습니다. 물가로의 매 방문은 어떤 이상한 소리라도 갈증을 해소하는 것과 먹잇감이 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는 신경전입니다. 사냥꾼들은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낮은 휘파람 소리로 소통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분산 대형으로 이동합니다. 발밑의 땅은 마른 흙과 흩어진 돌들이 섞여 있어 지속적인 주의를 요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 잘못된 순간에 부러진 나뭇가지는 사냥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하드잡의 족은 수천 년에 걸쳐 체중을 다르게 분산시켜 어려운 지형에서도 거의 소리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보행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청소년은 어른들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그는 구두지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와 함께 앉아 사냥 이론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학습은 관찰과 모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매뉴얼이나 교실 없이도 400세기 동안 완벽하게 작동해 온 방법입니다. 그가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빛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했을 때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긍정의 끄덕임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젊은 하드잡의 인에게 필요한 정규 교육의 전부입니다. 왜? 이 지식은 전 세계의 다른 많은 문화들처럼 소실되지 않았을까요? 답은 하드잡의 족 특유의 사회 구조에 있습니다. 거의 모든 다른 인간 사회와 달리 그들은 계급을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추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사결정권을 가진 원로위원회도 없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사유재산도 없습니다. 각 개인은 원할 때 언제든 오고 갈 수 있고 원하는 곳에서 사냥할 수 있으며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어떤 제안에도 반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아이의 목소리가 숙련된 사냥꾼의 목소리와 이론적으로 동일한 무게를 갖는 공개 토론을 통한 합의로 내려집니다. 이 급진적인 평등은 음식 분배까지 확장됩니다. 사냥꾼이 큰 먹잇감을 잡았을 때 그는 그 고기의 주인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자동으로 한 몫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사냥꾼 자신은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과 동일하거나 심지어 더 적은 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이 선물 경제 기프트 이코노미라고 부르는 이 관습은 즉각적인 소비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축적함으로써 얻는 이점을 제거합니다. 저장할 수 없다면 더 많이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받는다면 파괴적인 경쟁을 할 동기가 없습니다. 그룹은 오전 8시경 수원지에 도착합니다. 흔적은 신선하며 아마도 전날 밤에 것일 겁니다. 진흙 속의 깊은 발자국은 무거운 동물을 나타냅니다. 집돼지보다 좁은 발굽의 특징적인 모양은 그것이 야생 멧돼지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사냥꾼들은 낮은 초목에 부분적으로 몸을 숨긴 채 구역 주변의 전략적 지점에 자리를 잡고 기다림을 시작합니다. 사냥은 단지 행동만이 아닙니다. 사냥은 주로 인내입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해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온도는 꾸준히 상승합니다. 하드잡에 족은 물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뿌리에 액체를 저장하고 있어 극도로 필요한 경우 씹을 수 있는 식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탈수 증상을 알고 있으며 반응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몸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정확히 압니다. 이 지식은 생리학 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침묵의 모범을 통해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해진 세대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오 무렵 열기가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청소년은 물가 반대편 초목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그의 젊은 눈은 나이든 사냥꾼들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잎사귀 사이를 지나는 바람, 소리와 거의 구별되지 않는 아주 낮은 휘파람 소리를 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즉시 이해합니다. 수컷 멧돼지 한 마리가 숲에서 나타나는데 흉터가 생길 만큼 오래 살아남은 모든 동물처럼 조심스럽습니다. 몸은 어둡고 성긴 털로 덮여 있으며 두꺼운 피부는 포식자 및 라이벌과의 이전 만남으로 인한 자국이 나 있습니다. 전투 중에 눈을 보호하는 결합 조직의 돌기인 종의 이름이 유래된 특징적인 혹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 성숙한 동물임을 나타냅니다. 아래 엄니는 다른 상아의 황색 톤으로 빛납니다. 이 멧돼지는 이미 사자들과 맞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미 암컷을 두고 경쟁하여 승리했습니다. 이미 덜 숙련된 사냥꾼들과 함정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구도와 맞선 적은 없습니다. 멧돼지는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는 자의 자신감을 가지고 물가로 다가옵니다. 그는 물가 가장자리에 멈춰 서서 코를 들어 공기 중의 냄새를 맡고 의심스러운 소리를 찾아 귀를 모든 방향으로 돌립니다. 하드잡의 족은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길러진 신체 훈련을 통해 그들은 잠복한 포식자의 존재를 보통 폭로하게 만드는 비자발적인 반사작용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구도는 사냥꾼과 먹잇감 사이의 거리를 가늠합니다. 약 25m. 구도의 독화살이 최대의 힘으로 발사될 때 시속 160km로 초당 45m의 속도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주택가에 있는 대부분의 자동차보다 빠릅니다. 충격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약 37줄 조레로 두꺼운 가죽을 뚫고 근육 조직이나 운이 좋으면 장기에 도달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속도와 에너지는 정확도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멧돼지가 물을 마시기 위해 머리를 숙입니다. 최대 취약점의 순간입니다. 눈은 두개골 구조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려지고 주인은 갈증을 해소하는 행위로 쏠립니다. 구도는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는 유연한 움직임으로 활을 들어 올립니다. 시위는 뺨에 닿을 때까지 당겨지며 팔, 어깨 등 근육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합니다. 조주는 어린 시절부터 수만 번 반복한 결과인 본능적입니다. 화살이 날아갑니다. 발사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으며 사바나의 주변 소음 속에 묻히는 공기를 가르는 속삭임일 뿐입니다. 멧돼지는 반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금속 끝이 앞다리 바로 뒤 오른쪽 옆구리를 타격하여 멈추기 전까지 약 10cm를 뚫고 들어갑니다.
치명적인 사격은 아닙니다. 심장이나 폐를 맞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독은 이미 제 할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물은 반사적으로 뛰어올라 초목을 향해 질주하며 몇 초 만에 사라집니다. 사냥꾼들은 뒤쫓아가지 않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심장 배당체는 이제 멧돼지의 혈류를 타고 돌며 심장 근육 세포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도망치기 위해 빨라진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유기체 전체에 더 많은 독을 퍼뜨립니다. 달리는 것은 과정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구도는 차분하게 일어나 화살이 동물을 맞힌 지점으로 걸어갑니다. 바닥에 핏자국이 도주 방향을 나타냅니다. 작은 거품이 섞인 선홍색 피의 색깔은 화살이 폐를 스쳤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동물은 더 빨리 쓰러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두 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확실합니다. 하드잡의 족은 서두르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며 흔적을 따라갑니다. 청소년은 처음으로 바닥에 자국, 부러진 나뭇가지 붉게 물든 잎사귀들을 가리키며 질문을 던집니다. 어른들은 짧은 설명, 실전 시연, 미묘한 교정으로 대답합니다. 이것이 교실입니다. 이것이 교육 과정입니다. 피와 흔적과 침묵, 약 40분 정도 걸어간 후 숨을 헐떡이며 눈이 풀린 채 덤불 아래 누워있는 멧돼지를 발견합니다. 독이 제 기능을 다했습니다. 동물은 아직 살아있지만 더 이상 도망치거나 공격할 힘이 없습니다. 구도는 존중을 담아 다가갑니다. 그의 눈빛에는 잔인함이 없으며 단지 이 생명체가 자신의 공동체를 위한 생명으로 변하려 한다는 인정만이 있습니다. 마지막 타격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웃 부족과의 교환으로 얻은 금속칼이 동물의 경정맥을 관통하여 몇 초 만에 고통을 끝냅니다. 쏟아지는 피는 지면의 판 구멍에 수집됩니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사냥 기술에 대한 어떤 묘사보다 하드잡의 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간이 먼저 제거되어 임시 불 위에서 즉시 구워집니다. 이것은 사냥꾼들이 캠프로 음식을 가져가기 전에 먹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간은 신선할 때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가 풍부하며 전통에 따라 사냥꾼들은 사냥의 노력에 대한 인정으로 이 몫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분배는 평등합니다. 4명의 남자 각각은 누가 치명적인 화살을 쏘았는지에 관계없이 똑같은 크기의 조각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사체는 운반을 위해 준비됩니다. 가죽은 나중에 옷 밧줄 용기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제거됩니다. 내부 장기는 범주별로 분류됩니다. 심장과 신장 같은 일부는 캠프의 모든 가족에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에페메라고 불리는 다른 것들은 입문한 성인 남성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특정 의식을 위해 예약됩니다. 고기는 다루기 쉬운 조각으로 잘려 사냥꾼들이 다시 메고 갈 수 있도록 분배됩니다. 잡은 멧돼지의 총 무게는 내장과 손실된 피를 제외하고 약 70kg입니다. 4명의 남자가 나누어 각자 약 17kg 등의 메고 캠프로 돌아가는 수 킬로미터를 걷습니다. 청소년은 더 적지만 여전히 상당한 양을 운반합니다. 불평은 없습니다. 협상도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몫의 일을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다른 많은 사회들이 사유재산, 사회계급, 부의 축적을 발전시켰을 때 이 절대적인 공유 문화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답은 하드잡의 족이 사는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기온이 30도씩 변할 수 있고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을 수 있으며 풀숲마다 포식자가 잠복해 있는 사반에서 개인의 생존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장 숙련된 사냥꾼조차도 대부분의 날을 소득 없이 보냅니다. 가장 경험 많은 채집가조차 때로는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도 굶어 죽지 않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인류학자들은 사냥의 가장 성공적인 하드잡의 인이 덜 숙련된 사람들에 비해 번식상의 이점을 전혀 얻지 못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더 많은 자녀를 갖거나 더 많은 파트너를 얻거나 더 오래 사는 것은 남자가 그룹에 가져오는 고기의 양과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훌륭한 사냥꾼이 되는 것의 유일한 혜택은 타인의 존경인데 이는 저축하거나 빌려주거나 상속할 수 없는 사회적 화폐입니다. 그룹은 늦은 오후에 캠프에 도착합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이미 모여서 불을 피우고
낮 동안 채집한 덩이줄기와 과일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기의 등장은 억제된 만족의 반응을 불러일으키지만 누구도 과도한 흥분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드잡의 족은 정서적 과시를 물질적 과시만큼 부적절하게 여깁니다. 기쁨은 존재하지만 신중한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분배는 즉시 시작됩니다. 성인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약 10개의 핵가족인 캠프 내 모든 가족이 고기 한 몫을 받습니다. 과정은 어떤 권위자에 의해서도 감독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단순히 다가와 무엇이 있는지 평가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집어들고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물러납니다. 누군가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면 가십, 조롱, 그리고 결국에는 추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사회적 압력은 어떤 성문법만큼이나 효율적입니다. 아이들이 먼저 먹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공식적인 규칙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잘 먹도록 보장하는 것이 단순히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냥이나 채집을 할 수 없는 노인들도 생산적인 성인들과 동일한 몫을 받습니다. 덜 유용하게 되었다고 해서 버려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동체는 강한 구성원들이 사냥한 고기를 나르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약한 구성원들을 책임집니다. 현대 사회와의 대조를 고려해 보십시오. 슈퍼마켓 선반에 음식이 넘쳐나는 도시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굶주린 채 잠듭니다.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음식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준 국가들에서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반면 성인들은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풀 오두막과 독화살을 가진 하드잡의 족은 지구상의 가장 선진적인 사회들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에아시 호수에 밤이 내립니다. 하드잡의 인들이 대화하고 먹고 결국 어떤 문자 언어가 존재하기도 전에 작곡된 가사의 노래를 부르는 동안 모닥불이 그들의 얼굴을 밝힙니다. 달이 하늘에 보이지 않는 며칠 밤 뒤에 FM의 의식이 거행될 것입니다. 남자들은 타조 깃털 머리 장식을 쓰고 발목에 묶인 방울 리듬에 맞춰 춤을 추며 조상의 영혼을 부를 것이고 여자들은 화답하며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최근 몇 년 동안 하드잡의 족에 대해 매혹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소화기관은 연구된 어떤 도시 인구보다 능가하는 장내 박테리아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덩이 줄기와 야생 과일을 통해 매일 섭취하는 100g 이상의 섬유질로 길러진 이 풍부한 미생물군 미크로비오타는 왜 하드잡의 족이 산업화된 세계를 황폐화시키는 대사 질환을 거의 앓지 않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비만, 제2형 당뇨병, 심장질환,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은 인류가 아는 가장 오래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알려지지 않은 것들입니다. 비교를 위해 말하자면 선진국 사람들은 하루 평균 약 15개 섬유질을 섭취합니다. 하드잡의 족은 10배나 더 많이 섭취합니다. 이는 매일 시리얼 50그릇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섬유질은 수조계에 유익한 박테리아를 먹여 살리며 이들은 그 대가로 장과 몸 전체의 건강에 필수적인 화합물을 생산합니다. 과학자들이 하드잡의 족의 마이크로바이옴 미크로비옴을 도시 이탈리아인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은 마치 두 개의 다른 종을 보고 있는 것처럼 깊은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계절적 변화입니다. 하드잡의 족이 사냥한 고기를 더 많이 먹는 건기 동안 특정 박테리아는 그들의 장에서 거의 사라집니다. 우기가 오고 식단이 더 많은 과일과 꿀로 바뀌면 이 똑같은 박테리아들이 마치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것처럼 돌아옵니다. 하드잡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주변 사바나가 비에 반응하는 것과 똑같이 환경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생태계입니다. 영원히 잃어버린 것은 없습니다. 올바른 조건만 복원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원들은 산업사회 사람들이 단 3일 동안 하드잡의 족처럼 먹었을 때 장내 박테리아의 다양성이 최대 20%까지 증가했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안에 사는 수조계의 유기체 생태계인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은 분명히 올바른 방식으로 먹이를 먹는 것이 어떠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년의 농업과 산업화를 거치며 잃어버린 박테리아들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돌아올 수 있는 올바른 조건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드잡의 족은 마이크로바이옴이나 박테리아 다양성에 대해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의 걱정은 더 즉각적입니다. 매년 그들의 영토는 조금씩 더 줄어듭니다. 다토가. 부족의 목축업자들은 하드잡의 족이 사냥하던 땅으로 가축을 몰고 와 풀을 뜯깁니다. 아이라크. 부족의 농부들은 옥수수와 콩을 심기 위해 숲을 개간합니다. 탄자니아 정부는 2011년에 7,000에이커의 땅에 대한 공식적인 권리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침범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하드잡의 인들은 스와힐리어, 영어, 수학을 배우는 학교로 보내지지만 멧돼지 흔적을 식별하거나 화살독을 만드는 법은 배우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은 편리한 시간에 연출된 사냥과 전통 춤을 보기 위해 오전 6시에 지프를 타고 도착합니다. 그들이 지불하는 돈은 하드잡의 인들의 손에 직접 닿는 경우가 드물며 투어 운영자와 정부 관리들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돈과 함께 전통 식단의 일부가 아니었던 알코올 음료가 들어와 일부 공동체에서 심각한 중독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50년 후 어쩌면 그보다 빨리 구도가 아는 것과 같은 하드잡의 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실제 삶의 불편함 없이 야생 아프리카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방문객들을 위해 지어진 고급 호텔에서 관광 가이드나 보안 요원으로 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상의 다른 어떤 알려진 언어와도 관련이 없는 독특한 클리금을 가진 하드잔의 핫잔에 어는 연구자들의 녹음 속에서만 살아남을지도 모릅니다. 독 제조 기술, 먹잇감 추적 기술, 동물의 행동을 읽는 기술은 영원히 소실될 수 있습니다. 에아시 호수 위로 해가 지고 하드잡의 족이 모닥불 주위에서 멧돼지 고기를 나눌 때 어떤 기술도 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눔에는 위계가 없습니다. 동물을 죽인 사냥꾼은 캠프에 머물렀던 노인과 똑같은 몫을 받습니다. 아이는 전사보다 먼저 먹습니다. 4만 년의 지혜가 단순한 몸짓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가 굶주리는 동안 아무도 혼자 먹지 않는다. 어쩌면 이 사냥의 진정한 전리품은 멧돼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인류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사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기억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공이 그가 축적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눈 것으로 측정되는 시대가 존재했고 그런 장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드잡의 족은 부유해지기 위해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루를 더 살 수 있도록 사냥합니다. 그리고 내일 해가 뜨기 전 구도는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알람 시계도 없이, 보장도 없이, 단지 활을 손에 쥔 하드잡의 인이 있는 한 4만 년의 역사가 계속해서 숨쉬고 있다는 확신만을 가지고 말입니다.